범브랑 복도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배당소득 최고 세율 45%가 25%로 더 내려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부안인 당초 35%보다 더 완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자금 흐름이 더 팍팍해질 가능성이 높다. 왜? 반대급부적으로 금융종합소득세 안에서 별도로 이제 배당소득이 따로 과세가 되면 상당히 과세 부분이 안정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거는 이 배당소득을 종합과세에서 분리해서 별도 세율로 이제 과세하는 제도인데, 이 국내 ETF 그리고 해외 ETF에 해당이 되죠. 주로 이제 배당 같은 경우는 ETF를 통해서 여러모로 이제 수익을 좀 내는 그런 어떤 이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국내 상장 ETF 분배금은 배당소득세가 15.4% 이제 원천 징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세제 부담이 있는 편인데, 이제 분리 과세 적용하게 되면 배당소득만 별도로 계산해서 세부담을 확실하게 줄이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결국에 가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연 2천만 원이 넘는 배당소득을 올릴 경우에 최고 세율이 무려 45%. 금융종합소득과세가 아닌 별도의 세율을 적용해서 35%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더 내려. 그래서 10% 더 내려서 최고 세율을 25%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자, 당초 45%에서 이제 25% 됐으니까 20% 정도의 세부담을 면제를 해주는 거죠. 결국에 가서는 집 안 사고 계속적으로 금융시장에서 뭔가 수익률을 올리면서 집값이 또 구축, 이 구간마다의 하향 안정화를 이루어가는 그 계단식 하락을 계속해서 지켜본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한 이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금융 쪽에 무게를 두고 부동산 시장은 타이밍을 좀 잘 맞춰서 진입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특별히 ETF 같은 경우에 20% 세제 혜택을 누린다는 것은 굉장한 어떤 이득이다. 특별히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어마무시한 지금 이 세금 초강도에 가까운 그런 이 세제 개편안이 진행이 되고 있고, 특별히 보유세 부분은 1%냐 2%냐 뭐 갑론을박이 많죠. 근데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보유세 인상 안 하겠다, 보유세 카드 이제 꺼내지 않겠다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뭐 집값이 오르는 국면으로 간다면 결국엔 보유세 건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유세까지도 내야 되고, 결국 지금 뭐 스트레스 DSR, 전세 대출 부분도 그렇고요. 모든 세제 부분이 굉장히 세금 부담이 많아지는데, 오히려 금융 쪽은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20% 정도 줄어버리는 세제 혜택을 지금 주고 있다는 얘기죠. 확실한 시그널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부동산 쪽으로 몰빵하지 마시라. 금융 쪽으로 말머리를 돌려서 확실하게 상향 추세로 가고 있는 이 시장에서 수익률을 좀 빼라는 그런 어떤 신호가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최고 세율을 이제 25%까지 이제 낮추게 되면서 이제 대주주 양도소득세율도 이제 25%인데 요거하고 이제 또이 딱 이 비등한 관계를 맞춰주면서 배당할 유인을 더 커지게 하는 그런 어떤 이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죠. 자, 우리 국내에서는 ETF 순자산이 무려 6조 원입니다. 어마무시하죠. 1년 만에 4배 급성장했고, 미국 배당은 한 7조 원 정도 되는데, 당연히 지금 뭐 4배 정도 성장은 엄청난 금융시장에서의 굉장한 어떤 이 속도, 머니무브 현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당연히 이제 금융 쪽으로 확실하게 물꼬를 트면서 자금이 흘러 들어간다면 이 굉장한 변화가 있을 거다. 한국은 자산시장이 대체로 아파트로 묶여 있었는데 이게 이제 다변화가 되는 거죠. 결국 여러 방향 쪽으로 자금이 흘러가고 빠져나가게 되면 유입도 안 되고 유출도 되기 쉽지 않은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꽁꽁 가격이 묶일 가능성 높고, 앞으로 세제 부담 때문에 대출도 안 돼. 그리고 기존 가지고 있는 이 자가에 대한 굉장한 어떤 세부담을 1년마다 돌아오는 재산세, 종부세 계속적으로
높아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론적으로는 현금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마이너스적 요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매물을 계속해서 출회해서 뭔가 황금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만회해야 되겠다는 이 심리적 기저의 움직임이 굉장한 어떤 속도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배당소득세 25% 정도 감면한다는 소식은 굉장한 어떤 임팩트가 있는 소식이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뭐 오늘 은행주들이 갑작스럽게 올랐습니다. KB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 미래에셋증권까지 뭐 엄청나게 지금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달리고 있고요. KB금융 같은 경우는 뭐 5% 이상 올랐네요. 그만큼 뭐 이 증권주들이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도 이게 세제 개편 부분이 이제 맞물려 돌아가는 그런 어떤 상황이고, 뭐 우리금융주주도 2.14%, 미래에셋도 3.68%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은 이래나 저래나 지금 증권사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여기는 예대마진 폭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빨대 꽂아놓고 대출 차주들에 대한 어떤 원리금 상환, 그 수익률을 지금 높이고 있는 가운데 증시도 이제 잭팟을 터뜨리고 있으니까 이래나 저래나 그냥 은행들은 그냥 녹아놨죠. 그러니까 그만큼 수익률이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황이 진행이 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확실하게 지금 작은 부분은 더 동서남북으로 완전히 막힐 수밖에 없겠다. 결국에 가서는 이게 다 금융시장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또 새로운 어떤 물꼬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 1개월간의 투자 예탁금을 보시면 85조까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초 2025년 10월 달에 76조였는데 무려 이제 거의 10조가 껑충 뛰어버렸습니다. 11월, 그 뭐 한 달 사이밖에 안 되는데 10조 가까이 늘어났다는 것은 뭐 어마무시한 어떤 예탁금의 추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반대적으로 이렇게 자금이 꽁꽁 묶여있는 아파트 시장, 이 거래량은 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6월 달에 9천 건, 또 9월 달에 8천 건, 10월 달에는 6천 건, 11월 달에는 거의 이제 3천 건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어떤 추이로 떨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 돈이 흐르지 않는 시장은 결국에 가서는 패가 망신할 수밖에 없는, 스스로의 단가를, 가치를 아무리 들어 올리려 해도 시장에서 그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줄기 때문에 관심도가 이제 다 코스피 시장 쪽으로, 금융 쪽으로, ETF 쪽으로 움직여 가기 때문에 부동산 자산은 정말 굉장히 꽂아놓은 보릿자루 같은 어떤 그런 모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금융시장 쪽에서의 수익률을 좀 많이 노리시고요. 부동산 시장 쪽은 구축이 떨어지는 그 지점을 좀 잘 파악하셔서 낮은 허들에서 내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포인트를 좀 잘 잡아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터진 배당 소득 분리과세 같은 경우는 20%가량의 이 감면 혜택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집을 사지 않고 그래도 잘 버티신 분들은 이런 금융소득 부분에 있어서 세제가 줄어버리면 이건 또 뭐 소득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굉장한 어떤 이득이 있을 수 있겠고, 지금까지 좀 잘 이 집을 사지 않고 급하게 움직이지 않으신 게 굉장히 다행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집값이 본격적으로 11월, 12월, 내년 상반기는 거의 뭐 셀 수 없이 본물 터지듯 많은 매물들이 이 시장 밖으로 터져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시면서 하나하나 짚어 나가신다면 정말 자기 기준이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인데 그 수준에 딱 맞는 집들이 분명히 터져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집은 내가 쫓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서는 집이 나를 쫓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세나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기준에 딱 맞는 실수요자들이 정말 원하는 그 수준의 집들이 정말 본물 터지듯 터져 나올 가능성 어느 때보다도 높다. 그 선제 지표로 지금 2020년, 2025년 서울시 오피스텔, 빌딩, 매매 거래량 및 거래 금액을 보시면 확실히 지금 자본 이동이 많이 줄은 걸 볼 수가 있어요. 5천억에서 거의 문제 3천억 수준으로 내려가는 추세고, 지금 거래 금액이 5,700억에서 3,300억으로 41.8% 감소했습니다. 어마무시하죠. 지금 선제 지표로서 오피스텔이 이런데 아파트 거래 금액도 굉장히 급감하고 있는 추이에 있습니다. 이렇게 돈이 돌지 않는 시장은 결국
스스로가 디스할 수밖에 없다. 왜? 그 가격에 받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격을 후려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흔들어서 더 낮은 가격대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뻥튀기 처음에 받았을 때는 막 수북하게 쌓여 있잖아. 근데 이걸 막 흔들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수북하게 쌓여있던 거품 같았던 양이 쭉 하고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죠. 아파트 시장이 똑같아요. 특별히 한국 아파트가 왜 그러냐? 호가로 가격을 띄워놨기 때문에, 자전거래로 가격을 띄워놨기 때문에, 고의적인 미등기 그리고 여러 가지 편법 증여로 인해서 가격을 계속해서 인위적으로 인공부양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히 시장의 질서에 의해서 완전히 뽀개지게 돼 있다. 결국 지금까지 기다리신 분들이 위너가 될 수 있다 라는 그런 선제 지표가 지금 오피스텔 빌딩 거래 금액 급감에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부동산 시장의 자금 사정이 진행이 되는 가운데 반대급부로 지금 주식시장은 연말, 연초 반등장이 반드시 올 거라는 확실한 낙관론 속에 있어요. 지금 AI 거품론이 대두가 됐었지만 나스닥 시장이 그만큼 거품론에 대한 어떤 공포에 대해서 치고 나가는, 다시 반등하는 어떤 기미적 요소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주가 다시 뭔가 강세를 띠고 확실하게 더 올라설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 그래서 강세장을 확실하게 이끌고 갈 수 있는 견인력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 왜? 그만큼 부동산 시장에서의 자금 경색과 반대급부로 주식시장은 거의 80조, 100조가 거의 뭐 한 달 상간, 보름 사이에 10조가 금융시장 쪽으로 지금 움직여 가는데 물이 흘러가는 것. 아니, 고대 문명이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삼각주. 그러니까 강물이 흘러서 그 주변 평야를 비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생산량 늘어나고 노동인력 투입되고 결국 문명이 일어설 수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금융시장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돈이 흘러가기 때문에 결국은 그 시장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부동산 시장은 돈이 줄어가기 때문에 가격은 떨어지고 자산가치, 황금성 다 약화될 수밖에 없다. 오늘 코스피 보십시오. 지난주에 거의 4% 떡나겠다가 다시 3%로 그냥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는 거 보시면 이거 뭐 거의 오뚜기 장세다. 넘어진 듯 하지만 다시 일어서고 넘어진 듯 하지만 다시 일어서는 그런 분명한 오뚜기 장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라고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 뭐 저가 예금 22조 줄고 다 그냥 뭐 이제 계좌 깨뜨리고 나가는 거죠. 마통도 지금 1조를 지금 뚫을 정도로 5대 은행 요구불 예금이 1년 3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지금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위치에 있었던 이 금액들이 훅 빠진다는 얘기죠. 결국에 가서는 이거 은행 쪽에서 뱅크런이 일어나면 은행이 굉장히 흔들거릴 것 같지만 은행은 왼쪽 주머니 있고 오른쪽 주머니 있죠. 시중은행, 그 다음에 증권사 다 연결돼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 걱정 안 해도 돼. 그러니까 확실하게 자금을 빼서 옮길 수 있는 어떤 여력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별히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불안전한 자산이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는 절대로 뭔가 진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무리해서 절대로 진입하는 것은 굉장한 리스크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 계속해서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아파트의 특징이 뭐냐면 유동성, 현금이 좀 풍부해야죠. 그리고 매수 심리, 이거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기대감. 이거 어찌 보면 유동성 하나가 지금 현실적인 부분이고 매수 심리와 기대감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게 다 지금 무너지고 있어. 유동성은 지금 현금이 대출 규제로 인해서 완전히 까이고 있고, 매수 심리 역시도 받아줄 사람이 없어. 손절 양상으로 가기 때문에 거래량 엄청나게 줄고 있고, 기대감 역시도 지금 동서남북 다 규제로 묶여 있는데 무슨 기대감이 있어요? 단 1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말에서 내년 상반기 안에 반토막 이상 날 가능성 굉장히 높은 시장이 바로 지금 아파트 시장이라는 얘기입니다. 목이 터져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안 믿어. 무슨 뭐 아파트 가격 떨어지다. 아니 구리 봐라. 자고 일어나니까 1억 오르는. 아니 그 거래들은 그냥 sometimes 가끔 가다가 나오는 거래들이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랠리를 이루면서 추매 현상으로 꼬리에 꼬리를 잇는 거래가 아니잖아. 그죠? 뭔가 이제 호재에서 조금 가깝다. 왜? 토호재를 좀 비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오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살짝 올라갔던 건데, 이거 가지고 전체 시장을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결국 아파트 규제 더 심해질 거고요. 현재 세계 경제 흐름으로 볼 때는 금융시장이 엄청나게 지금 빠른 속도로 재편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 시장 더 이상 버티지 못합니다. 아무리 버티려고 해도. 지금 뭐 고양 덕양 거래가 70% 올랐고 뭐 지축 향동 실수요자 몰렸다고 막 이렇게 기사도 나오고 최고가 거래가 13억 5천을 찍었다라는 그런 기사도 나오지만 물론 이런 팩트적인 이 거래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축역 센트럴 프루지오 10월 실거래가 보시면 대체로 뭐 비슷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약간 이게 좀 떨어지는 가운데서 좀 올라선 거지. 실제 거래를 보시면 덕은 DMC 같은 경우는 5억 하락했어요. 10월 14일 거래. 아니 여기서 5억 하락하면 거의 반토막 아닙니까? 지축역 북한산 유보라 같은 경우도 4억 2천 하락했고요. 고양시 덕양구 지축역 북한산 유보라 똑같은데 4억 2천, 지축역 센트럴 프루지오 3억 3천 하락하고 있습니다. DMC 리시별 역시도 11월 5일날 2억 6천, DMC 리시별 더 포레스트 역시도 2억 5천 하락, 25% 하락하는 그런 어떤 양상으로 가고 있죠. 굴이 뭐 어마무시 올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금매로 나온 이 금액들 거래 내역들을 보면 3억 5천 하락했고요. 2억 7천 하락했고요. 2억 5천 하락했습니다. 대부분 10억대 밑을 찍었고 뭐 초대형 평수는 좀 현실성이 없으니까 좀 빼버리고 이렇게 가만히 지켜만 보더라도 뭐 계속적으로 좀 상승세를 보이지 않을까 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썰렁합니다. 분위기. 아예 그냥 물 건너갔어 라는 어떤 식의 그 반응들이 굉장히 많고 서울 외곽지구 파주 같은 경우는 지금 7억 이상 하락하고 있고요. 5억 가까이 하락하고 있네요. 고양시 일산 같은 경우도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근데 6억 4천 하락하고 있고 일산 킨텍스 4억 9천 하락, 안양시 만안구 레미안 4억 8천 하락, 평택시도 경기 외곽권 아닙니까? 4억 7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경기권 아파트가 뭔가 이 규제에서 빠져 있어서 더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 지금 서울이 빠지고 있는데 경기가 어떻게 오릅니까? 실질적으로 대출 막혀 있죠. 스트레스 금리로 계속해서 가상금리 붙을 예정이죠. 이런 식으로 부동산은 세제가 초강도로 지금 가고 있다. 근데 금융은 오히려 오늘 배당 분리 소득 과세 때문에 이거 45%가 25%로 줄어버리는 20% 지금 줄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초약세로 가고 있고. 결국 돈이 흘러갈 수 있는 영역, 명암이 뚜렷이 갈려서 가격 조정이 어디가 급하게 빠질지는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금 호재도 있어요. 미국 셧다운이 지금 거의 40일가량 지속이 됐는데 이제 종료될 기대감에 환율까지 지금 내리고 있고요. 1453원. 아직도 좀 많이 내려야 하지만. 일본 니혼게이제 신문에 의하면 이제 트럼프가 미국 시민들에게 2,000불씩 주기로 했습니다. 관세, 정책에 뭔가 이 이득을 좀 국민들도 한번 누려보라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어서 이런 어떤 정책이 나왔는지도 몰라도 2,000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만 원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4인 가구면 1,200만 원 받네. 네. 굉장히 좀 파격적인 어떤 유동성 공급을 좀 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이제 미국 주식 시장은 다시 날개를 달 가능성 높죠. 상원이 이미 이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이제 깨뜨리고 이 뭔가 정부를 다시 리오프닝 하기 위한 키를 이제 쥐었어요. 이제 이 셧다운 첫 단추 여는 요 단추를 이제 열기 시작했는데 아마 이번 주에 뭐 거의 전격적으로 셧다운은 해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스닥 선물은 1.21%나 올랐습니다. 미국장 하시는 분들은 좀 잘 참고를 하시고요. 오늘 뭐 그래도 굉장히 장이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 느낌 들고 오늘 리게티 내일 새벽에 발표하죠. 실적 발표. 리게티가 조금 실적 발표가 좀 어려울 가능성도 있고 오클로도 이제 원전주인데 이것도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클로에 대한 기대가 좀 많이 큰 것 같은데 리게티가 조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요새 이 양자주가 실적 발표하면 그냥 날아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오클로 역시도 좀 원전주인데 여기는 조금 실적이 좋을 가능성도 있고 좀 약간 물음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좀 여러 가지 훈풍들이 좀 많이 불어오고 있어서 금융시장은 더욱더 강력하게 치고 나갈 가능성 높다. 반면에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약화될 가격 조정기를 맞게 될 가능성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오늘 나스닥이 상당히 뭐 여러 가지 호재로
들썩거릴 가능성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코스피 오늘도 올랐는데 내일도 더 오를 가능성 많죠. 그리고 배당 소득 분리과세 때문에 요거 주식시장에 굉장한 또 호재가 될 수가 있어서 또 미국의 셧다운 해제 그리고 환율 부분 여러 가지로 호재가 겹경사가 일어나게 되면 굉장히 금융시장 지형도는 좋아질 수 있다. 반면에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지금 자금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잘 내년 상반기까지 지켜보시라. 절대로 마음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내려갑니다. 그냥 처박힐 정도로 반토막 날 정도로 내려갈 겁니다. 그 기회 분명히 잡으실 기회가 올 거니까 금융시장의 기회를 일단 잘 잡아 놓으시고 수익률 좀 올려 놓으시고 하시면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도록. 자, 오늘 깜빡한 목표판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